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의 태양은 오늘 뜬다. 예.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여러분 다이어트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다이어트를 해서 뺐다 쪘다 뺐다 쪘다 이런 반복된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제 몸은 너덜너덜해지고 이젠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으네요. 정신 차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런 책을 준비했습니다. 예, 책 제목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자, 이 책은요, 여기 아래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뉴욕타임즈 40주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 1위 책이에요. 네, 굉장히 볼만한 책이겠죠. 보통 뭐 우리가 수학에 정석이 있고, 영어에 정석이 있잖아요. 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지긋지긋? 하게 배웠던 그 책 있잖아요. 영어 교과서 말고, 어, 생각나는 게 뭐죠? 기초영문법, 기본영문법. 그리고 수학도 해법. 아, 생각만 해도 머리가 쥐가 나는데요. 그런 교과서적인 책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생각했을 때, 다이어트 하면 교과서적인, 예, 이런 책인 것 같은 이미지가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셨고,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다이어트와 건강, 예,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서둘러 구매를 해서 여러 번 이렇게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이런 식으로 좀 너덜너덜하게 좀 보는 것 같아요. 예, 밑줄도 그어가면서 예, 예. 저희 손님들이 놀라시더라고요. 막 책에다가 줄 그어가면서 막 이렇게 읽으니까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여기 서두에 보면요, 이분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시죠? 네. 한국의 유명한 그룹인데요. 그 멤버 전태관 씨와 김종진 씨가 이 책을 읽고 다이어트와 건강 이 두 가지에서 성공을 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분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예, 저희만의 건강 다이어트 방법이 있는데 이분들은 오전에 과일과 익힌 채소를 매일같이 먹는다는 거죠. 바로 이 책. 이 책을 읽고서 음, 어, 실천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서점에서 이 책을 100권이나 샀대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나눠주려고 이 책을 샀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도 건강하시고 남들에게도 건강 전도사로 톡톡이 한몫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이 정도로 유명한 책이고요. 그리고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책은 하비 다이아몬드, 반짝반짝 다이아몬드가 생각나는 이름인데요. 이분이 예전에 베트남전에서 공군으로 참전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었대요. 근데 그는 약물이 아닌 음식으로 병을 고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20대 때 키가 178cm, 몸무게가 95kg이 되는 굉장히 뚱보였었는데 이분이 무려 25kg를 감량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병에 걸린 적도 없고 요요가 온 적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에 고무돼서 건강 컨설턴트로 변신을 했고 캘리포니아 의학원에서 영양학을 가르치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 책은 전 세계 1200만 부가 이상 판매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레리 킹 라이브, 오프라 윈프리 쇼, 그리고 굿모닝 아메리카 등 수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전 세계인의 건강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계시대요. 이분의 아버지 역시도 굉장히 젊은 나이에 위암으로 돌아가셨었나 봐요. 예.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신 날은 이 저자의 기억에서 떠나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90kg이 넘었지만 튼튼하고 건장한 권투 선수이자 부두 노동자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늘어난 아버지가 비만, 고혈압, 당뇨, 심장병까지 그야말로 종합병원이 돼버리셨대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이 저자인 본인 자신도 식은땀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깨어나셨대요. 그래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이 저자인 자신도 한 번도 건강하다고 느낀 적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 책의 저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독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당신은 살을 빼고 싶은가? 여러분 어떠세요? 자, 두 번째 질문. 그리고 당신은 평생 날씬한 채로 살고 싶은가? 예, 저는 두 가지 다 예스. 그리고 먹는 즐거움을 모두 누리면서 그것을 성취하고 싶은가? 저는 이것도 예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예스라면 당신은 지금 축배를 들어도 좋다. 왜냐하면 당신이 찾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책에 실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은 좀 쫄쫄 굶는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네, 배불리 먹는 다이어트예요. 배불리 먹는다고요? 예, 이것은 일종의 식사 원리인데요. 많이 먹고 싶을 때 많이 먹으래요. 그리고 적게 먹고 싶다면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압박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몸무게와 허리 지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의 부제가 여기 보시면 왜 야생동물은 병과 비만이 없는가? 그리고 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란 책은요, 자연 생리학적인 법칙과 인체 순환기에 바탕을 둔 안전하고 균형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써진 책이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살아있는 과일이라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배불리 먹어도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침 일찍 약간의 주스와 여기서 말하는 주스는 뭐 가공된 시중에 있는 그런 주스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야채 박스 안에 들어있는 냉장고 박스 안에 들어있는 과일을 꺼내서 그리고 이걸 갈아서 먹었을 때 그런 주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과 반토막 약간의 주스를 아침 일찍 먹었다면 오전 10시경에 다시 허기가 질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두 개의 오렌지나 참외, 신선한 복숭아, 체리, 포도 이런 계절, 제철 과일 이런 것들을 신선하게 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분이 많은 과일을 먹었는데도 여전히 허기가 진다. 그러면 한두 개의 바나나를 더 먹을 수 있대요. 그리고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허기를 느낄 때마다 이제 과일을 먹으라고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수분이 많은 자연 상태의 채소와 과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먹으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대부분의 에너지의 대부분이 자연 상태의 죄송합니다. 탄수화물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원한다면 소량의 단백질 음식을 섭취할 수 있지만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이지 않을 뿐더러 필요 이상 먹었을 때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해서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섭취하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먹을 때 단백질 음식을 먹지 말고 단백질 음식을 먹을 때는 탄수화물 먹지 말라. 그리고 낮 12시 이전에는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먹는다면 과일과 채소만 먹으래요. 이 원칙만 지킨다면 체중이 감소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그리고 하비는 이 책의 저자죠. 주로 단백질을 문제 삼지만 탄수화물을 불필요하게 위에 머물게 하기는 지방도 마찬가지래요. 들기름, 참기름, 현미, 올리브유, 카놀라유, 버터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고요. 밥이나 빵에 이들 기름을 얹어 먹으면 단백질을 섞어 먹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발생한대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의 34페이지인데요. 인간의 몸은 참으로 놀랍대요. 이 책은 자연위생학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요. 자연위생학은 위생학이란 뜻은 청결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자연이란 단어는 인위적인 힘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언제나 독성이 있는 노폐물을 지속적으로 세척해 나감으로써 건강을 얻는다는 거죠. 예, 이것이 자연위생학의 기본이고, 결국은 이거 같아요. 이제 해독. 우리 몸이 이제 독성 물질을 우리가 많이 섭취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음식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뭐 자연 환경도 좋지 않고, 요즘 초미세먼지 주의보 많이 내리고 있고, 환경 자체가 뭐 페인트,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생활용품으로 쓰는 것들이 많잖아요. 플라스틱 물질들, 뭐 기타, 뭐 바닥면,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죠. 화장품, 우리가 쓰는 화장품,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뭐 새치 머리가 많아서 염색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염색약.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독성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또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흡입을 하니까 우리 몸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독성으로 이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세척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예, 음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음식으로 접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것들을 이제 해독, 어떻게 보면 이제 해독을 하는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몸을 청결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연 위생학에 기초를 둔 이 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35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몸은 스스로 체중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통통했었거든요. 통통했었고 원래가 저는 살이 찌는 체질이다, 통통한 체질이다, 나는 날씬할 수 없다. 항상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인지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한 20대인가 그때 살을 굉장히 많이 뺀 적이 있었는데,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제 몸이 이렇게 날씬해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우리의 몸은 스스로 체중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오히려 우리가 살이 찌고 뚱뚱해지는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가 살찌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가공되고, 인위적인 그런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이 찌는 거지, 우리가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런 자연 음식을 먹게 되면은 결코 우리 몸이 살이 찌지 않는다는 거죠. 네. 오히려 날씬한 게 정상이라는 거죠. 왜? 우리 인간의 몸은 자연 창조물 중에서 가장 훌륭한 창조물인 거예요. 예. 그래서 신은 우리가 살찌도록, 살찌도록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날씬해지고 건강해지도록 이 자연 환경 속에서 우리 주위에 뭐 채소나 과일이나 현미나 기타 등등 많은 자연 물질로 섭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하도록, 이렇게 날씬하고 건강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책 39페이지에 보면요. 데이빗 루벤 박사가 나오시는데요. 이분은 자신의 베스트셀러 영양학에 관해 당신이 알고 싶어 했던 모든 것. 이게 책 제목인가 봐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는데요. 환자에게 약물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니는 것이 있다. 바로 음식이다. 현대의학은 음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우리 의사들은, 이분은 의사신가 봐요. 우리 의사들은 학창 시절에 음식에 관한 과목을 하나도 배우지 않았다. 인턴 기간 동안 무시했고 전공의 수련 기간에도 무시했다. 현대의학 체계는 완전히 잘못되었다. 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엉뚱한 것을 먹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끔찍스러운 핵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오늘 저녁 당신의 밥상 위에 놓여 있는 것들이다. 여기 그러니까 음식,
그러니까 환자에게 약물보다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실 어떻게 보면 환자죠. 예. 우리가 먹었던 음식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제 병을 키워왔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음식으로 뭐 병을 고치고 다이어트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박사님은 강력한 게 약물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게 음식. 예. 그리고 뭐 현대의학이나 기타 뭐 다른 곳에서도 음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거.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네. 뭐 히포크라테스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의학의 아버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 대한 이 크나큰 강력한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음식을 바꿈으로써 암과 심장병과 고혈압과 당뇨를 고칠 수 있다는 말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구도 물이 70%, 인간의 몸도 물이 70%잖아요.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이 책 53페이지 보면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인 것이 다들 아시다시피 물과 공기, 음식 세 가지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네. 왜냐? 우리의 몸은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우리 몸은 계속 수분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저자가 말하는 지금 수분, 즉 물, 이거는 수분은 물에 대해서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래요. 예.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면 그거 참 잘 됐군요. 나는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시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저자는 물을 마신다고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결코 가져다 주지 않는데요.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은 이 땅에서 자라는 음식을 말한다는 거죠. 물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수분 함유량이 아주 높은 두 가지 음식을 의미하는데요. 오직 이 두 가지는 과일과 야채밖에 없대요. 예. 그 외에 당신이 먹는 그 밖의 모든 것은 농축된 음식이라는 거죠. 여기서 다시 농축됐다는 거는 가공 처리나 요리를 통해 물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한번 받아 적어 보시겠어요? 농축되었다는 말은 가공 처리나 요리를 통해서 물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축되었다는 것은 가공 처리나 요리를 통해 물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체중 감소를 위해서 과일과 채소만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래요. 예,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몸의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70%가 수분으로 포함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 말은 과일과 야채가 식사의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0%는 농축된 음식, 즉 빵이나 곡식이나 콩류 이런 것들로 이제 먹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저자가 왜 수분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중요시할까요? 이 수분은요, 음식에 대한 영양분을 몸의 모든 세포에 전달하는 역할과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대요. 자, 다시 한번. 수분은 음식에 있는 영양분을 몸의 모든 세포에 전달하는 역할과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네. 그래서 다이어트가 잘 되려면요, 이 수분이 충분히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채소나 과일이겠죠. 예, 메인은 과일이고요. 네. 그래서 생존에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소, 즉 생존에 필요한 모든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아미노산, 효소,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과일과 야채에 함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통 과일과 야채 하면은 우리가 과일과 야채에 단백질, 아미노산
효소? 탄수화물이 들어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다시 알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며, 과일과 야채에는요, 생존에 필요한 모든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아미노산, 효소,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 식품인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가 이 과일과 야채에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한 영양분이 과일과 야채에 함유된 수분에 의해서 장으로도 가고, 그곳에서 모든 영양분이 이제 흡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난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제 먹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저자가 말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약국이 아니라 가수원과 밭에서 가져온 것을 말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수분은 우리 몸의 영양분을 운반하는 일 외에도 몸으로부터 노폐물을 제거하는 해독작용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수분은 몸의 영양분을 운반하는 일 외에도 몸으로부터 노폐물을 제거하는 해독작용을 수행한다. 그래서 몸무게를 줄이는 데 있어서 정화나 해독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대요. 수분은 몸의 영양분을 운반하는 일 외에도 몸으로부터 노폐물을 제거하는 해독작용을 한다. 그리고 다이어트가 되려면, 몸무게를 줄여야 한다면 정화나 해독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채소와 과일에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아미노산, 효소,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과일과 야채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고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다라는 거죠. 이 책 57페이지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인간이 정기적으로 씻거나 세척하지 않는 하나가 있대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네. 우리는 매일같이 샤워를 하잖아요. 네. 여름에는 하루에 3번, 4번도 좋고, 예. 우리가 매일같이 샤워 안 하시는 분 있나요? 예. 거의 매일 샤워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기적으로 씻거나 세척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몸의 내부라는 거죠. 우리는 몸의 내부가 세척되지 않는 방식으로 음식을 먹고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의 3분의 2가 비만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 중 넷 중에 3사람이 자연사하지 않고 심장병이나 암에 걸려서 사망을 한대요. 매일 우리가 샤워를 하면 매일 샤워를 하면서도 그보다 훨씬 중요한 몸의 내부는 씻지 않는 치명적인 결함을 우리는 가지고 산다는 거죠. 이 책 58페이지에 보면요, 유일한 해결책은요,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 거래요. 예, 물을 마시는 게 소용이 없대요. 이것은 중요하다. 의사들은 하루에 2리터나 3리터의 물을 마시라고 충고한다.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불순물을 걸러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틀렸다. 왜냐하면 물은 과일과 채소에 있는 수분처럼 효소와 각종 원소들을 몸으로 운반하지 못한다. 우리 몸의 순화 계통의 모든 기능은 이 수분이 정기적으로 공급될 때 가장 쉽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라고 늘 TV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걸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먹었었고, 근데 이 책을 통해서 물에 대해서 저도 다시 새로운 관점을 갖고 생활하고 있는데, 저 역시 과일을 메인으로 해서 먹은 지가 한 5, 6개월 됐거든요. 근데 전혀 물이 땡기지 않고요.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예. 다시
강조하며 물은 과일과 채소에 있는 수분처럼 효소와 각종 원소들을 몸으로 운반하지 못한대요. 네, 우리가 평상시 먹었던 물이요. 음. 과일과 채소의 수분은 효소와 각종 원소들을 몸으로 잘 운반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수분을 드시겠어요? 물일까요? 아니면 채소와 과일의 풍부한 수분을 드시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의 자유입니다. 자연주의자 헬렌 니어링 이분은요, 일주일에 겨우 한두 잔의 물을 마셨대요. 그리고 매일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먹기 때문에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고 했대요. 그녀의 남편 스코트 니어링은 죽기 한 달 전까지 장작을 폈었는데요. 그는 100살 가까운 나이에 병원이 아닌 자신의 시골집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했대요. 헬렌 니어링은 90이 넘은 나이에도 왕성한 집필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일주일에 겨우 한두 잔의 물을 마셨지만 매일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물을 마실 필요가 전혀 없었잖아요.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저 역시도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먹기 때문에 전혀 물이 당기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뭐 가끔 일반식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순대국밥을 이제 며칠 전에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짰었는지 물이 굉장히 땡기더라고요. 그리고 여지없이 내가 오늘 자고 나면 내일 여지없이 붓겠구나. 여지없이 붓는 거죠. 예, 물은 한없이 먹히고.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싫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자연식물식을 하면 전혀 물이 당기지 않아요. 붓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90이 넘도록 왕성한 집필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책 59페이지에 이런 게 있거든요. 매년 미국에서 수십만 건의 인공 혈관 수술이 시행되고 있대요. 미국인들의 동맥이 막혔기 때문인데요. 이 불행한 수십만 명 중에 수분이 많은 음식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믿지 못한다면 내기를 해도 좋대요. 이상한 일이지만 우리는 공짜로 얻는 것을 가장 함부로 대한다. 우리는 훌륭한 몸을 공짜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는 혀끝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면 독소가 쌓이고 살이 찐다는 거죠. 음식을 즐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래요. 맛 좋은 음식을 먹되 몸이 원하는 것을 먹으래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수분을 많이 함유한 음식, 즉 과일과 채소 70%, 농축된 음식 30%의 비율로 하는 식단 개념을 가지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수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 즉 과일과 채소를 70% 본인의 식단에서, 그리고 농축된 음식 30% 이런 비율로 식단을 구성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과일과 야채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선물로 준대요. 예. 날씬한 몸매로 활력이 넘치고 원기왕성하게 살아가길 원하면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래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딸 필요가 없대요. 네. 살아있는 몸은 살아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진대요. 살아있는 음식은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이다. 네. 수분이 많지 않다면 그 음식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매일 먹는 음식의 대부분이 가공 처리되었거나 변형된 음식이 차지한다면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당신의 상상력에 맡기겠다. 과일과 야채에는 수분이 엄청나게 많다. 다른 음식들은 모두 농축되어 있다. 요리나 가공 처리되는 과정에서 수분이 거의 다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사자가 호랑이를 잡아먹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연 속에 사는 동물들은 수분이 아주 많은 살아있는 음식을 먹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동물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신체적 건강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고기밖에 먹지 않는 육식 동물조차도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데요. TV나 영화에서 사자가 얼룩말이나 사슴을 잡아먹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알 것이다. 네. 그 사자는요, 이렇게 고기를, 사슴, 얼룩말을 잡아서 이렇게 고기를 먼저 먹는 게 아니고요. 배를 열어젖혀서 내장부터 먹는데요. 왜냐면, 그 안에 수분이 많대요. 거기에 수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내장부터 먹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90% 이상이 수분으로 된 피를 마시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그 근육인 살코기를 먹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분 섭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먹는다는 거죠. 사자가 내장부터 먹는 것은 그곳에서 이미 소화된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굉장히 지혜롭네요. 수분이 많은 음식을 정기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그것을 여러분 당신이 무시한다면 당신은 결코 비만에서 탈출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것을 꼭 여러분 명심하세요. 네. 인체의 세포 안에 있는 효소는 식물에 있는 것과 똑같대요. 네. 인체의 세포 안에 있는 효소는 식물에 있는 것과 똑같다. 우리 모든 세포들은요, 효소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효소는 섭씨 54도가 넘는 열에 매우 민감해요. 그래서 섭씨 54도에서 모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섭씨 54도가 넘게 음식을 요리하는 것은 효소에게는 사형 선고이고 남는 것은 죽은 음식 뿐이다. 죽은 것이 살아있는 생물을 위해 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결과적으로 여러분께서 섭씨 54도가 넘는 온도에서 요리된 음식은 그 음식의 생명이 영양 가치를 잃어버린다. 그런 음식은 몸에서 생명을 지탱할 수 없다. 설사 지탱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점차 에너지를 퇴보시킬 뿐이다. 그래서 어떤 요리를 해서 드실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여기 책 66페이지요. 어떤 한 남자분이 기사에 실렸대요. 중국 남자분인데요. 이분은 142세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진이 1980년대 기사에 실렸다네요. 근데 식사에 관한 질문을 하자 그분이 답변하기를, 나는 옥수수, 밥, 고구마, 그리고 다른 과일과 야채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이분이 무려 142세. 믿기지가 않네요. 네. 세상에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수시대 하잖아요. 예.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데 우리가 사실 벽에 똥칠하고 이렇게 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더라도 내가 병에 걸려서 맨날 약 먹고 병원 들락달락 하면서 오래 사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오래 사는 게? 네. 우리가 오래 살더라도 삶의 질을 높여야 되죠. 네. 바로 이분처럼 우리가 이런 다른 과일과 야채 먹고 옥수수, 밥, 고구마, 네. 밥도 흰밥보다는 가공된 탄수화물이잖아요. 자연 그대로의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더 왕성한 활동을 해가면서, 네,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이렇게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있지. 우리가 약 매일매일 먹고 맨날 무기력하게 누워서 지내고 이렇게 사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신랑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렇게까지 나 이렇게 죽는다고 근데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게 사실 쉽게 내가 죽어야지 하고 죽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보면은
예전에 어떤 할머님이 이제 나 죽어야지 했는데 손자가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어서 할머니한테 이렇게 약봉지를 내밀었대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할머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봤는데 할머님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밀어내더래요. 결과적으로 그건 뭐예요? 사람은 말로는 나 죽어야지 죽고 싶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본능에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네, 아무리 뭐 나이 드신 할머니라도 이 삶이 현실이 고통스러워서 그런 거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려면 우리가 음식,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67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의사들과 식품 영양학자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TV에 나와 소리 높여 주장한다. 이것을 먹어라, 저것을 먹어라. 그 사람이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 건강해 보인다면 그 말을 믿으래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암에 걸리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지 안다면 당신은 놀랄 것이다. 그들이 30대, 40대의 젊은 사람이라면 어쩔 수가 없다. 그 나이에는 대부분 건강하기 때문이다. 70대, 80대의 의사가 그런 말을 하고 실제 날씬하고 건강하다면 믿어도 좋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 하비 다이아몬드 이 책의 저자 있잖아요. 이분도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을 했지만 굉장히 20대 키가 178에 몸무게가 90kg이 주위에서 뚱보라고 놀렸던 분이었잖아요. 이분이 이 책에서 나오는 이런 음식을 실천하고 자연위생학을 이제 공부하게 되고 이렇게 된 계기가 어떤 분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분이 외모가 어땠냐면 여기 31페이지에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는데 그의 빛나는 눈과 투명한 피부, 온화한 자태, 잘 균형 잡힌 몸매 그것이 제가 이걸 읽는데 소름이 돋네요. 그것을 증명을 해주었대요. 그가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고 내가 과거에 조언을 구했던 모든 건강 전문가들은 사실 전혀 건강해 보이지 않았대요. 근데 이분은 아니었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서 또 TV에서 많은 식품 영양학자들, 많은 의사들이 말하는 뭐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뭐 이렇게 건강에 좋다 이런 말을 할 때 그분의 외모를 보라는 거죠. 네. 그분이 예를 들어 70대 80대 의사야. 근데 그분이 실제 날씬하고 건강하고 그러면 그분의 말을 믿으래요. 눈에 보이는 것이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네. 근데 대부분 안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많으신가 봐요. 암에 걸리고 그들도 왜냐면 사람이니까 온갖 질병에 시달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TV에서 뭐 전문가라고 자칭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냥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뭐 걸릴 건 거르고 또 우리가 이런 책을 통해서 좀 더 공부해 가면서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책 6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옛 속담은 확실히 옳은 말이다. 그 속담은 하루에 사과 하나 또는 오렌지 하나 그리고 다른 몇 가지 과일들과 샐러드를 먹는다면 세상의 모든 의사는 파산한다로 바뀌어야 한다. 좀 길고 번거롭게 표현했지만 이것이 상식이고 진리다. 자연의 법칙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책 69페이지에요. 억지로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문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매일 물을 많이 마셔요. 하루에 2리터 정도 마시는걸요? 그러니까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이렇게 반문을 해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틀린 말일까요? 네. 실제로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을 먹을수록 물을 많이 마시고자 하는 욕망은 줄어들어요. 제가 해봤을 때도 그래요. 네.
극공감합니다. 네. 달리 말해서 하루에 1리터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가 먹는 음식에서 필요한 양의 수분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의 식사는 농축된 음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그의 몸이 계속해서 물을 찾고 있으며 지속적으로